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 젠슨 황 재산 1,170억 달러 세계 11위.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함에 따라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의 개인 자산도 1,170억 달러로 불어 세계 11위 부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3.51% 급등한 135.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이 3조 3,350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 꿈꾼 피스커 파산 보호 신청, 테슬라 주가 동반 하락.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은 피스커가 이날 미국 오하이오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와 공식 결별, 라인 야후 이사진 전원 일본인 확정. 라인 야후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관계 단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 관계 변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8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라인 야후는 이날 정기 주총을 열고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운용 업무를 종료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애플, 구글보다 인앱 수수료 더 낮춘다. 중국 대표 기술업체 화웨이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모바일 스토어 결제 수수료 30%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자고 일어나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사이에서 왕좌의 게임을 벌이다가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1% 증가에 그치게 되면서 이 수치가 조금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도 조금은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의 훈풍을 오늘 우리 시장도 받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PD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주식의 그 종가를 못 따라간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뭐 다들 예상하셨죠.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점이었냐면 바로 가는 놈만 간다. 차별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강세잖아요. 강세일 땐 항상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있다. 잠깐 동안 숨고르게 할 때 순환매, 빠르게 도는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도 섹터에서 잠깐 이탈했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차별이 될 수 있다. 지금 뭐 미국 시장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강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숲을 이제 나무를 좀 들여다보면요. 가는 놈만 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 결국에는 전기업종, 전기전자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빠른 순환매 속에서 기존에 움직였던 테마들을 잠깐 샀는데 물리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는 뭔가 시장에 소외받는 느낌? 이런 거 드셨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거 많이 올랐는데 한번 사볼까? 이따가 뭐 AS를 받겠지만 뭐 PSK 같은 경우, PSK 같은 경우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고점으로 보였죠. 아,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아, 그냥 싼 거 사야겠다. 이랬다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장을 지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성장성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 섹터를 계속 공략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요. 안 올라간 거 찾는 거는요. 거의 진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정도이지 않을까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정도. 지금 시장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백사장에 있는 모래 아래 투자를 좀 분산 투자해가지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분야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숲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너무 이제 한 종목에 집중 투자도 좀 위험하고요. 대신에 좀 포트를 고르게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과 그다음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올해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형주만 갔습니다. 약간 중견기업, 중소형 PBR 1배수 밑에 있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은 아직 못 갔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장기 투자 관점을 포트를 좀 분산시켜 놓고 스윙 관점이나 단기 트레이딩은 어떻게 가는 말이 올라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아직 2024년도 전반전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승부주를 보시면서 후반전 올 연말에는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장 승부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유찬희 대표님, 애플의 기운이 느껴진다 해서 심택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따가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ST 어제 이제 비만 당뇨에 관련돼서 동아ST를 제안해 주셨는데 35년 정도가 되면요.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그래서 이제 어제도 비만 당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AS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건스탠리에서요. 네. 대표님. 아이폰 16, 17이 무서울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을 줄줄이 지금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택도 아마 이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원래 계속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계속 몇 개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뭐 엄청나게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죠. 그리고 또 판매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단가가 상당히 싸게 저가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망치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다가 이제 또 애플은 또 주특기가 또 가격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주니까요. 그럼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애플의 판매는 이번에 16이 좋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15가 출시가 됐을 때도 15를 사느니 16을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생각했었던 것보다 교체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판매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중국뿐이 아니라 약간 15에 대한 어떤 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16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본다라면 충분히 아이폰 16은 생각했었던 것 이상의 판매를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부품사라 기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 충분히 저는 반사이 그 수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도 또 신형 핸드폰이 또 출시가 되잖아요. 네, 이제 7월 달에 Z 플립하고 폴더블 폰 6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Z 플립의 최초로
12기가 D램 기준으로 D램 12기가도 탑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이 버전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삼성도 지금 빅3 인공 버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D램의 확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시장이 이제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다시 한번 순환매를 돌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HBM만 생각하고 있지만 모바일 메모리 기판 쪽도 지금 핸드폰, 온디바이스 AI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늘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비만이지만 지금 비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만과 당뇨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군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 ST 네. 이름 좀 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동아 ST 어떻게 좀 더 이제 스윙으로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종목 좀 교체를 해볼까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그 물량 흡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아 ST 그러면은 모두 생각나는 게 바카스밖에 없는데 바카스 말고도 많은 걸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가프리라든가 이런 그 지금 당뇨 치료제가 실제로 있고 이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있는 매출들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자리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네모난 자리 보시게 되면 바닥을 두 번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드리는 요 두 부분 그게 이제 두 번째 바닥 잡은 자리가 어제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지금부터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홀딩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고 어제 단기로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축하드리고 그다음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은 조금 섹터를 바늘을 찾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아직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순서를 찾아가는 느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재미가 있죠. 우리 승부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계신 분들이 김성규 전문가님은 현대차, 그다음에 유창현 대표님은 기아차 소개시켜 주셨고요. 일단 현대차가 인도 IPO 관련된 기대감으로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썼습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점 인증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네. 신고가를 쓰면 고점 얘기하는데 현대차도 엔비디아처럼 계속 경신하면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에도 걸려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모빌리티라는 분야, 즉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도심항공,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 즉 이제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개념으로 진화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현재에서 분명히 현대차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4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목표가를 설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소한 30만 원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창현 대표님, 네. 이제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현대차랑 기아랑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기아차 대비해서 현대차의 실적은 더 높잖아요. 거의 그쵸.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분들이 좀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현대차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기아를 팔고 네. 현대로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질문 드리려고 네. 종목 토론방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현대차하고 기아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예요. 아, 네. 그러니까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체 이익은 현대차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또 고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의 매출이라는 영업이익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따지면요, 현대차는 9% 후반, 9% 중반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아가 1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이 그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 자체가 기아가 주가가 지금 이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기아 EV3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고요. 뭐 EV5라든지 전기차 라인업이 현대차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본다라면 기아가 오히려 더 폭풍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 기아가 거의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아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효과가 지난 2월달, 3월달에 끝나고 나서 횡보한 상황에서 이제 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하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 인도 IPO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기아를 팔고 현대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기존에 갖고 있다가 이쪽이 더 가겠지 해서 갈아타면은 또 그 종목이 안 가고 기존에 파던 종목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두 개 회사를 갈아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교체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뭐 조금 더 현금이 있던 걸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 기아를 갖고 있다라면 현대차를 사는 거 이건 나쁘지 않지만 기아를 매도해서 현대차를 갈아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SK 오온 관련돼서 현대차에 또 긴밀한 네. 협업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것도 단독이고 오늘도 단독으로 네. 이번에는 또 LG랑 또 엮였습니다. 네. LG 마그마 그 LG하고 캐나다 회사 마그마 회사 합작법인이죠. 네. 이 회사가 일단 기아 EV9에 이제 모터를 공급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LG 그룹단에서 LG 이노텍에서는 센서를 받아서 자율주행을 강화시킬 거고 네. 뭔가 이제 LG 그룹과 현대차의 이러한 협업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LG전자 그러면 전장 부품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LG전자가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생뚱맞은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LG전자가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전장 사업 부분을 분사할 수 있다. 뭐 이게 그러고 나서 뭐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게 LG화학에서 LG엔솔에 대한 이슈가 한번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LG전자가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불안감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LG전자 주가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 핵심 사업가 된 거는 꽤 됐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어요. 10년 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에서 15년 정도 이쪽에 레퍼런스 쌓아놓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면 우리나라 가전업체들, 삼성이라든지 LG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게 보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당일 하루 천하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공조 시장,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가면서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한 10만 원 초반 뭐 지금 가격대부터는 모아갈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이슈가 되면서 지난번처럼 뭐 10%씩 올라가기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전장 관련돼서도 있지만 네. 이 LG그룹사에서 저는 솔직히 LG이노텍이 조금 많이 네. 매력이 있어서 보이는데 전장 플러스 아이폰에서도 관련이 있고 네. LG노텍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LG노텍이 최근에 좀 추세가 좀 많이 그러니까 좋아진 건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좀 알게 모르게 50% 주가가 올라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뭐 전장 부분을 가면은 사실은 LG전자보다는 LG이노텍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그 5월달하고 6월달 그 횡보했었던 자리 한 24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제의 승부주 심택은 얘기를 네.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PSK입니다. 네. PSK가 지금 HBM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AI 생태계에서 HBM이 일단 1차적으로 주목받고 관련된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PSK가 네. 연일 갱신하고 있어요. 네. 거의 엔비디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을. 지금 사실은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이제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 4월 초에 막 개편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번에도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자리가 나쁘지 않다.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 계속 보면 후공정에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뭐 테크윈, 뭐 이런 기업들이 줄을 이뤄서 올라왔다라면 이제는 전공정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제 HBM 반도체가 급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쓰지도 않을 것 같은 DDR3, D램 같은 경우도 쇼티지라서 내년까지 해서 한 60에서 100%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급증한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증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전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도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파운더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계속해서 후공정도 중요하지만 전공정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PSK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PSK의 어떤 장비라든지 또 신규 장비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매출 성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PSK 홀딩스, PSK 모두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급가속화될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리고 항상 뭐 우리나라 증시, K 증시 뭐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미국도요 빅테크 빼고 나면은 러셀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의 주가가 신고까지만 그걸 이끄는 건 빅테크 몇몇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삼양식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기업들 보신다라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들 기업들하고 주가 수익률이 항상 차이가 나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 좀 못 간 종목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 괴리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종목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PSK가 막 엄청나게 급가속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도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유창현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미국 시장도 가는 종목만 간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자로 보니까는 코스피에서 반도체 시각종액이 전체에서 한 30%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안 가는 거 찾지 마시고요. 가는 종목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또 드려야 될 텐데요. 왜 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을 계속 짜드려야 되는데 6월 초에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단기 랠리로 끝날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를 질문을 드려봤을 때는 이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라와서 탈출 가능하신 분은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자, 2차 전지가 이제 갑자기 또 정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했던 친환경 정책들 위험하다 얘기가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전기차 정책을 끝내겠다 뭐 이런 좀 과격한 멘트까지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들이 계속 이 정치적인 부분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이제 단기 랠리로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버텨야 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그 지금 자리는 또 저가 매수 찬스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가 매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테마 빅텍 큰 모멘텀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ESS, 그다음 두 번째 폐배터리 순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다음에 전고체.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9월 되면 첫 번째 폐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제가 11만 원대에서 항상 그 여기에 저항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저항대 맞고 지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횡보 라인을 지금 형성을 했다는 얘기죠. 대략 1개월 이상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해드리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그 횡보 구간을 형성을 했죠. 그럼 이제 바닥인 88,000원짜리 여기로 이제 다시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자 지지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 93,700원 즉 98,000원 이 자리에서 만약 오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1만 원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 못 올라가면은 88,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중요한 거 지금 이제 9월이 조금 있으면 멀지 않았습니다. 자, 9월이 되면은 폐배터리에 관련해 가지고 습식 공장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즉 준공되고 나서 양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해서 토요타하고 그다음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SDI 세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만약에 삼성 SDI가 현재 하고 있는 파일럿 전고체 공장이 성공적인 이번에 수율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쩌면은 여기에 대해서 양산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럼 과연 판매처로 나올 수 있는 ESS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에코프로비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자, 잠깐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BM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에코프로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자리 17만 9,830원 이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22만 원대에 지금 현재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바닥에서 잡고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보셔야 되고 현재 자리 저기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이 정도 자리 즉 18만 7천 원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한번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저항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11만 원 에코프로는 11만 원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 22만 원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이슈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첨단 배터리를 주목하자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글로벌 수소 시장 열릴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첨단 배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 이벤트 중에 하나가 또 인터배터리 이사가 개최가 되고 있어서 여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은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올해도 작년보다 한 20% 이상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 증가를 한다고 치지만 한 80%는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거다.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기차 성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전기차 시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신차가 출시가 되거나 혹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될 때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는지,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를 더 관심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긴 거리를 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그 전 모델 또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하고 비교해 본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운행 거리가 50km, 100km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량은 거의 외관은 똑같아 보이지만 이 배터리의 성능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완벽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충전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좀 급할 때 좀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인도라든지 멕시코, 또 최근에 보면 새벽에 나온 뉴스 보면 조지아 공장도 빨리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요 거점 지역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일 브랜드 중에서, 그러니까 현대기아 이런 브랜드 기업 중에서 전 차종을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현대기아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세단서부터 대형 SUV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라인업, 자동차의 성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완성업체들이 이제부터 추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부품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리튬 생산업체 칠레 SQM사하고 순환 리튬을 공급받기로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칠레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FTA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IRA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이미 한 1월 달인가요? 연초에는 중국 기업 간평 리튬하고 성신 리튬하고 각각 한 4년 동안 앞으로 수산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좀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대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배터리를 내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재화하기보다는 핵심 광물, 핵심 소재 원료를 스스로 선점을 해놓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이런 광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가격을 올리거나 했을 때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일정 부분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받을 때도 다른 기업들보다 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핵심 원료를 직접 조달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의 어떤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라든지 배터리 공급을 상당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유럽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제도, 이런 법 계속 뭔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뭐 LG 엔솔한테 물건을 받고 있지만 갑자기 뭐 LG 엔솔의 어떤 제품이 어떤 IRA라든지 뭐 미국의 어떤 규제에 걸리는 바람에 관세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교체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원료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서도 빨리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료 공급 계약도 맺었었고, 또 뭐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SK온 직원들이 뭐 현대차로 좀 많이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 꼭 SK온뿐이 아니라 지금 핵심 인력들을 계속 좀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을 꼭 배터리 업체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가 이 배터리의 성능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의 차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은 배터리 BMS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차량의 특성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N 고성능 버전에 들어가는
BMS 제품하고 일반 차량의 제품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 차량에 맞는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배터리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계속해서 뽑는 부분들도 저는 고성능 배터리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2023년에 제일 많이 팔린 차를 봤을 땐 또 테슬라의 모델 Y가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또 전기차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본다면 마냥 또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GM을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5월 달에는 4월 달에 비해서 한 47%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6월 지나고 계속 추세가 좀 늘어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길게 볼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세워졌다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뭐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가 부담되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머무르면서 중간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면 저는 연말 정도 혹은 내년 정도가 된다라면 확실하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브랜드들도 지금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특히나 연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길게 좀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수소 시장으로 함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을 때 여기에 수급이 한 번에 쏠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쪽을 좀 찾아보자면 저는 왠지 신재생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소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그 장지원 사장을 공동 대표로 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지금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수소위원회가 지금 이제 EU 쪽, 특히 이제 프랑스 쪽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그 관련돼 있는 수소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입김이 센 그런 자리에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석유 회사라든가 대형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수소위원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대는 지금 이제 수소차를 양산품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종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수소위원회 그다음에 수소 생태계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소위원회가 지금은 좀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차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그레나디어라는 차 그걸 만드는 이네오스 여기 영국 화학 회사입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린데는 독일계 그 화학회사, 그다음에 에어리퀴드, 토요타, BMW 이런 여러 자동차 회사들, 석유 회사들 이런 데가 전부 다 대거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소 생태계로 이제 변환하는 것이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소위원회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 수소로 에너지 전환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린 수소를 만들긴 힘들지만 그레이라든가 혹은 블루 수소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채취한다든가 아니면은 석유화학에서 석유를 정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화 제품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것들 중에서 그 탄소는 아예 묻어버리고 수소를 가지고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석유 회사들 특히 오일 메이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관심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손이고 또 가장 큰 물주 중에 하나인 석유 회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소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 봤을 때 수소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주도도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전에 봤을 때 풍력이라든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그 보급을 해가지고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 그리드 오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ESS 테스트 베드로는 앞으로 제주도가 떠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제주도에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수소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는 앞으로 버스를 비롯해 가지고 그 각종 공공 대중교통을 수소로 좀 더 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이런 그 전력을 수소로 해가지고 만드는 전력을 만드는 것, 즉 발전소 중에서 혼소라 그래서 일반 천연가스하고 섞어서 태워서 발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전속을 해서 오로지 수소만 태워가지고 나오는 이런 발전을 할 때,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도 이 수소들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용의 그리드망, 즉 전력망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리백을 실현하기에 아직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에도 나중에는 투자나 지원책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승부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대주전자재료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코오롱 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또 크게 시세를 낸 바가 있었는데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뭐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뭐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신차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변경되는 차량에도 이제 배터리가 좀 바뀌면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이고 충전 속도, 고속 충전을 했을 때 고속 충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00톤 정도 규모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4만 톤 규모로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자사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된 차량이 기존의 2종류에서 최근에는 9개 모델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모델들도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지금 EV3에는 실리콘 코팅이 그 음극재가 사용되긴 했는데 이게 유의미할 정도의 사용량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가 모델은 아니지만 어떤 소형 모델에도 이런 실리콘 음극재가 일부 들어갈 정도로 이 제품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연말에 나오는 제품 그리고 2170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좀 눌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좀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다가 한 5일 정도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2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한번 실리콘 음극재로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눌리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좀 남게 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글로벌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전문가님 최근에 영일만항 2배로 뭐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급등을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수소랑 연결돼서 승부주네요. 네, 두 가지 같이 연결되는 복합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상사, 그다음 스포렉스 세 가지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롱그룹 계열사로서 사실 그 건설에 특히나 주력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돼서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충주에다가 그 중부 수소 생산 거점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2년 전에 이걸 체결했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수소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코롱 인더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보는데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재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부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터미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롱 글로벌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건설 사업 부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소의 생산, 그다음 저장, 운송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드는 데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석유에 관련된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유를 만약에 채취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블루수소 생산 라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가지고서도 거기서 나오는 부생수소, 즉 그레이 수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블루수소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코롱 글로벌 쪽이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소 이외에도 이제 그린 에너지, 그다음 재생에너지 부분, 실제로 태양광 풍력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수소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지금 편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죠. 현재 자리 보면 8,2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 영일만 이슈로 해가지고 튀어 올랐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복합 테마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에 걸려가지고서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여기서 쉬어가는 자리 눌림목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11,300원에서 지금 현재 그 눌림목 만드는 다음에 어제 한번 급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5일선을 오늘 살려가지고 한 번 더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12,110원 전후해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 목표가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6,000원 자리까지 우선 한번 제가 목표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 이 자리를 돌파했다 그러면은 여기선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을 때 23,500원까지는 일단은 2차 목표가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손절가는 저는 아래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여유 있게 내려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8,000원 자리까지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방을 내려갈 확률도 있지만 대신에 위로 튀어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소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지금 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행력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승부주는 코오롱 글로벌인데 전기차가 그랬듯이 정관이 수소차도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넷이라는 곳에 현대차가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쪽에 증자가 현대차를 통해서 증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대차가 쏘아 올렸던 수소 로드맵 좀 믿음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그 수소가 관련돼 있는 수소 충전 단지가 있는 곳을 잘 보면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그 동남권 쉽게 얘기해서 경남이 지역의 해안선, 해안가 산단 지역 일대, 그다음에 일부 목포라든가 이쪽에서 해양 관련되어 있는 수소 충전소가 지금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역 편향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충주를 비롯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이제 서서히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수소 충전소와 생태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즉 관용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가 먼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민간으로 퍼진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봤을 때는 하이넷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증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넷이 국내 최대 수소 충전소이긴 하지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부분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증자를 해주는 게 또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차세대 첨단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와 종목들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수소 시장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